알겠지?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용어적인 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자, 일단 형질이라는 것은 개체가 가지는 특징이다. 그치? 자, 그 중에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형질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 그걸 뭐라고 그래? 유전 형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 형질은 자,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형질이야. 다시 말해서 뭐야?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전되는 형질. 그래서 이 유전자가 전달되는 방식을 생식이라고 하지. 유성생식. 자, 그래서 키다, 키. 오타 났다. 아, 진짜. 키. 피부색. 아, 이런 손가락. 자, 키, 피부색, 눈꺼풀, 보조개, 귓볼. 이건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기도 하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질도 있지. 뭐 혈액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자, 그 중에서 대립되는 형질.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동일한 장소라든가 동일한 어떤 기간이라든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곳에서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형질, 대립. 자, 그럼 대립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대립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자, 이것이 바로 상동염색체 상에서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유전자, 위치에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대립 형질, 우리가 이제 쌍꺼풀도 있고 외꺼풀도 있고 귓볼도 분리형이 있고요, 부착형도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붙어버리는 귓볼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같은 장소, 같은 기간에 서로 상반되는 형질, 이걸 대립 형질인데 그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그래. 자, 대립 유전자는 뭐야? 상동 염색체 상에서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유전자 관계가 대립 유전자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놓여 있으며, 자, 어떤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쌍이야. 알지? 자, 유전자가, 자, 대립 형질, 대립 유전자인데 얘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아. 그럼 그건 뭐란 얘기야? 생식세포란 얘기야. 아니, 유전자 쌍이잖아. 근데 유전자 쌍이 아니라 한 개 유전자, 한 개 대립 유전자면 뭐야? 그건 생식세포만 해당하는 거야. 그거 정전 난자. 그래서 이게 만나서 수정란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상동 염색체가 되면서 한 쌍이 되는 거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유전자 쌍이, 그러니까 유전자 구성이 같으면 동형 접합. 자, 왜 접합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상동과 아빠, 엄마도 만나서 상동을 이루잖아요. 상동하면서 가까이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접합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같은 유전자형이 오게 되면 동형, 같은 유전자형. 자, 서로 다르면 E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뭐 라지 H가 있고 스몰 H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제 엄마한테 오고 얘가 아빠한테 온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요렇게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서로 받았어. 근데 H에 라지 H 서로 다르지. 그럼 얘를 우리는 E형이라고 그래. 근데 라지 H나 스몰 H 요런 형태면은 엄마 아빠한테 같은 유전자형을 받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요런 형태를 뭐라고 그래? 동형이라고 그래. 동형. 맞지? 그래서 영어로는 E형은 헤테로라고, 헤테로. 그 다음에 동형은 호모. 그래서 E형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헤테로형이라고도 부르고, 자, 동형을 호모형이라고 불러. 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적인 거 잘 봐야 돼.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라지 H하고 스몰 H 이렇게 E형이야. E형이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그래. 유전자형.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그래요. 라지 H가 쌍꺼풀이에요. 자, 스몰 h가 외꺼풀이에요. 그래서 라지 H는 쌍꺼풀의 대립 유전자고요. 스몰 h는 외꺼풀의 대립 유전자로 할게요. 알겠지? 근데 라지 H하고 스몰 h가 같이 있는 이 형에서, 헤테로형에서 자, 발현되는 표현형 있지? 자, 유전자형은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표시한 거고, 표현형은 그 형질의 표현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형을 봤더니 쌍꺼풀이야. 이런 식으로 쌍꺼풀, 외꺼풀, 이게 바로 표현형이야. 그러면 쌍꺼풀이니까 라지 H하고 스몰 h인데 누구의 유전자가 나타났다? 라지 H가 표현이 됐잖아. 그치? 라지 H가 표현이 됐잖아. 그러면 이 라지 H를 뭐라고, 라지 H를 우성의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반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형은 있어요. 흰 꽃과 붉은 꽃의 분꽃을 접합했을 때 분홍색의 꽃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우열의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열의 관계, 우성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표현되지 않은, 자, 어떻게 돼? 스몰 h는 표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스몰 h, 즉 외꺼풀의 형질은 바로 얘를 열성의 형질이라고 그래. 그러면 라지 H와 스몰 h는 서로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열의 관계에서 표현형으로 자, 표현되는 형질의 유전자를 뭐라고 한다? 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성의 유전자가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것이 바로 우성과 열성이야. 그러니까 두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즉 이형일 때, 헤테로형일 때 표현되는 거, 우성인 유전자만 표현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열성인 유전자는 표현형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지. 그래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유전자를 우성의 유전자. 자, 그러면 그 표현형은 우성의 형질이 되는 거고요. 나타나지 않는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 자, 열성의 표현형 형질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우성, 열성이, 이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우열의 관계를 나누는 것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다른 유전자형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즉 헤테로형일 때, 이형일 때 표현되는 것을 우성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고, 표현되지 않은 걸 열성이라고 정의를 내릴 뿐이야. 표현된다고 해서 그것이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야.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열등한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우열이라고 했을 때 열성을 열등한 성질이라고 하면 안 돼. 우성을 우월한 성질, 형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단지 누가 표현이 되냐? 표현되는 걸 그냥 우성이라고 하자. 표현되지 않은 걸 열성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야. 근데 우리는 있잖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유전이라는 것이, 사람의 유전이 진짜로 위험하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동물은 유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동물을 이루고 있는 기관계 복잡하잖아. 근데 식물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물은 유성 생식도 하지만 무성 생식도 한다고. 영양 생식 같은 거. 자,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조금 단순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우는 것 중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식량과 관련된 거, 작물을 재배하잖아.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벼를 재배할 거야. 그럼 당연히 자, 여러 가지 이제 벼의 품종들이 있겠지.
그 우리 이제 벼의 품종 중에서 똑같은 면적의 벼를 심었을 때, 재배했을 때, 그 쌀의 수확량이 많은 것이 더 좋은 거잖아. 우리한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우수한 품종들을 계속 그것만을 계속 어떻게 돼? 개량시켜서 키우고 그것만을 우리가 재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물에서 이제 요런 거지. 그래서 우수한 품종의 벼를 심었어. 벽실을 넣고 벼를 심었어. 그러면 거기는 좋은 품종의 쌀이 이제 재배가 된다는 거지. 이거를 우생학이라고 그래. 식물에서. 우생학.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사람한테 적용시켜 버리는 거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그 유럽은 있잖아. 유럽의 많은 나라는 거의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였어. 그때 막 군비 확장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치?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단 말이야. 영화 타이타닉 알아? 타이타닉? 너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나 결혼 전에 우리 와이프랑 처음으로 둘이 영화 보러 간 게 타이타닉이었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처음으로. 와. 그리고 이제 그거 있어. 그러니까 같은 동아리였거든. 동아리 1년 후배였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 보러 가자. 내가 쏠게. 해가지고서 지금 없어졌는데 단성사 있어. 단성사 해가지고서 그때 그래서 한 4명이서 와이프 포함해서 영화 보고 둘이 본 건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옛날에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퀴즈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화 관련된 거 하면서 자기 사연을 보내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나 보냈지, 문자로. 그래서 나 혼자 짝사랑했던 그녀와 처음에 갔던 영화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그래서 뭐 와이프 아내가 됐고 어쩌고 당첨된 거야. 그래서 화장품 세트가 잔뜩 왔어. 막. 진짜 주는 거였어요? 진짜 주는 거야.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타이타닉이 배경 시대가 요때였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배,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이제 왜 거기 있잖아. 우리 뭐 유럽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에서도 이민이 되게 많이 왔고, 그럼 그 사람들이 미국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그래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결국은 막노동이나 그런 공장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돼? 슬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야. 범죄가.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법이 제정된 줄 알아? 이렇게 된 거야. 자, 우수한 품종의 작물에서는 우수한 품종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열등한 품종에서는 계속 열등한 안 좋은 품종이 계속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지. 너는 범죄자야. 그래서 너의 유전자에는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너의 아기도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자, 그러니까 너는 아기를 낳으면 안 돼. 그래서 강제적으로 생식을 없애는 거세법이 통과가 돼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때 많은 범죄자들이 강제적으로 생식 불능이 상태가. 자, 그게 웃긴 건 줄 알아? 2000년 초반 때까지 미국에 그 법이 존재했었다. 2000 초반까지? 그래서 이제 어느 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가 이제 절도죄로 한 몇 달 동안 이제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아파가지고서 잠깐 이제 병원 가서 수술하고 왔어. 그래서 다 치르고 이제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긴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자들은 이제 소파 수술이라고 하지. 그거를 자궁을 이제 드러내는 그 수술을 한 거야. 자기는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뒤로 막 조사해보니까, 자기가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 받았잖아. 그때 강제로 자기 몰래 수술한 거야. 그래서 소송을 낸 거지. 그게 아마 2000년대 초반, 1900년대 후반이었어. 근데 그게 한 10몇 년, 막 법정으로 막 갔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거 위법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 법은 없애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그 법이 없어졌어. 2000년대 초반에. 그때까지 이 사실이 안 밝혀지는 그러니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주마다 그 법이 다 달라. 주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한 주가 남아 있었던 거야, 그 법이. 근데 거의 사장된 법인데 그거를 한 거야. 시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법이 있어도 그 법의 기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법, 사장된 법, 사무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무법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만 유독 그게 그때 운 나쁘게 적용한 거지. 그 법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성과 열성이라는 것이 단지 얘는 동형이 아니라 이형인 상태에서 표현되는 것을 우성이라고 정하고요. 표현되지 않는 걸 열성이라고 정했을 뿐이. 알겠지? 우성이라고 우월한 거 아니다. 만약 쌍꺼풀이 우성이라 해서 쌍꺼풀이 다 좋은 거냐?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쌍꺼풀 없는 무쌍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적인 거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생학 같은 경우는 식물은 그래. 왜냐면 유전 체계가 단순하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왜냐면 그런 유전자가 있을 리도 없고, 물론 그런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경우는 뇌가 잘못된 거예요. 뇌 기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인지 기능이나 어떤 판단하는 정신적인 기능. 근데 그것도 유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달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그거는 환경적인 거죠. 생각해보라. 아빠가, 부모가 막노동자야. 그럼 그 자식들은 좋은 교육 환경을 받을 수 있겠어? 똑같은 환경에 내몰린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막 판사고, 범사고, 검사고, 막 잘 살아. 그 교육 환경을 잘 받으니까 당연히 그 자식도 잘 되겠지. 그건 환경적인 거거든. 그거를 이제 유전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거야. 우리가 과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죠. 자,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조합. 아까 뭐, 라지 H, 스몰 h. 이거를 우리가 유전자형. 그 다음에, 쌍꺼풀 있네, 무쌍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표현형. 그래서 유전자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한다. 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유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유전을 얘기한 사람이 멘델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유전을 얘기했지만, 유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체계를 잡은 사람이 멘델이에요. 자, 멘델은 내 기억으로는 이탈리아 수도사야. 수도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녀처럼 이제 여자 수도사를 수녀라고 부르잖아. 남자 수도사였어. 그리고 그 수도사가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수도사야. 그럼 수도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니? 그렇잖아. 성당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지. 콩 키우는 거야, 콩 재배하고, 그치. 이렇게 농사 짓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똑똑했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콩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전이라는 개념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멘델의 유전 원리입니다. 자, 우리 요거 할 때요. 옆에다 딱 적을게요. 독립유전이야. 멘델의 유전은 독립유전이야.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럼 얘가 복제가 되고 감수분열할 때 이렇게 이가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독립유전은 뭐냐면요. 그냥 여기가 M1기에서 이렇게 상동이 분리가 돼요. 그랬을 때, 요 염색체와 요 염색체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알지? 그런데 만약 여기가 라지 A고요. 여기가 라지 A예요. 복제된 거니까. 그때 여기인데 여기가 스몰 a고요. 상동이가 스몰 a예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나오면은 얘는 생세포는 라지 A 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생세포가 스몰 A 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자, 이걸 우리는 독립적으로 이제 독립유전이라고 그래.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요 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됐을 때, 자,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졌을 때 요 부위가 얘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 서로 교차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가 라지 A고 여기가 스몰 A고 여기가 스몰 A, 라지 A인데 일부는 여기가 라지 A, 스몰 A 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교차라고 그래요. 교차. 그래서 일부가 교차가 돼요. 그러면 자, 정상적으로 라지 A, 라지 A가 있고 스몰 A, 스몰 A가 있는데 교차가 되면 여기 어떻게 돼? 얘도 스몰 A를 갖게 된단 말이야. 여기도 라지 A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전자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독립적으로 상동 염색체에서 각각은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 그치? 독립적인 게 아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멘델의 유전은요, 이러한 교차가 없는, 그래서 문제 풀 때 염색체 간에 교차가 없다. 돌연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그치? 그건 다 독립 유전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교차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원래는.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교차가 굉장히 많아. 근데 식물은 교차가 별로 없어. 거의 독립적이야.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질 때 염색체끼리 서로 교차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교차가 되는 빈도수가 나올 거야. 그 빈도수까지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사람이 귀에서 복잡해져. 독립 유전만 따지면 되게 심플하게 가는데 교차까지 가고 연관도 따지고 뭐 이렇게 교차되는 비율 이런 것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일부.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유전적이 다양해지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어. 알지? 자, 어쨌든 간에 자, 멘델의 유전은 무슨 유전이다? 독립 유전이다. 다시 말해서 교차 유전은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요. 알지?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알지? 독립의 법칙. 자, 우리 아까 우성, 열성, 우열의 법칙은 바로 이거야. 대립 유전자가 자, 서로 동형이 아니라 이형인 상태로 존재할 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형질,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유전자가 바로 뭐야? 우성. 자, 나타나지 않는 유전자를 열성. 그래서 우성과 열성. 그래서 우열의 법칙. 알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분리. 자, 분리는 대립 유전자의 쌍은 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가 되면서 각각의 생세포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멘델은 이거를 뭘 가지고 했냐면 완두콩으로 해요. 완두콩. 자, 둥근 완두콩이 있고요. 주름진 완두콩이 있어요. 둥글다는 형질을 라지 A라고 할게요. 자, 주름진 형질을 스몰 A라고 할게요. 알지? 그러면, 자, P. 무엇의 약자일까? 패런트. 그래서 P. 알지? 그래서 부모 세대에, 자,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 자, 그러면은 뭐야? 순종인, 동형인 유전자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형을 뭐라 그래? 순종. 이형을 잡종. 알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순종, 잡종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서 순종인 부모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세포는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입니다. 맞니? 그렇죠? 생세포가 이렇게 나오겠죠? 생세포. 자, 그래서 자, 자손 F1 자손 1세대에서는 라지 스몰 A에 자, 잡종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이형이잖아. 근데 얘는 표현형이 뭘까? 둥근 완두콩이에요.
그러니까는 둥그니까 라지 A가 뭐다? 우성의 유전자가 되고 스몰 a는 열성의 우전자가 되는구나.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은 같은 유전자 형끼리 수분을 시켜. 식물은 암수, 수술 수분시킨다고 하잖아. 자, 우리가 수정을 수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같은 유전자형으로 수분을 시키면은 자손 2세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지는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얘도 라지 A, 스몰 a. 그치? 그래서 이 상두 염색체가 얘네들이 각각의 이렇게 어떻게 분리가 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무슨 법칙? 분례 법칙이야, 이것이. 분례 법칙이야. 이게 분례 법칙이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각각의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각각의 생식세포로 분리가 돼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콧 맞췄잖아. 그 얘네들이 생식세포란 얘기야. 그럼 수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요렇게 수분할 수 있지? 그러면 자손 2세대는 라지 A, 유전자형이. 자, 요렇게 라지 A, 스몰 a. 자, 스몰 a, 라지 A. 자, 스몰 a.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분리가 돼서 나온 자손 2세대는 표현형을 보면 어떻게 돼요? 둥근 완두콩하고 주름진, 스몰 a니까 주름진 것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온다? 3대 1의 비율로 나오더라. 자, 이것이 바로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 자, 확인. 우와. 용어적인 거 잘 구분하고. 자, 우열과 분리.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립의 법칙인데, 자, 이것 좀 키우자. 둥글다 주름지다는 거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입니다. 그치? 한 쌍의 대립 유전자예요. 자, 우리가 독립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차됐어도 안 되고요.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라지 A, 여기가 스몰 A야. 그리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라지 B가 되고 여기가 자, 스몰 B가 돼. 그러면 얘랑 요 대립 유전자와 요 대립 유전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지.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라지 A하고 여기가 자, 라지 B가 될 수 있어. 자, 이번에는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경우는 얘하고 얘를 봤더니 이 상동이잖아. 그럼 라지 a는 항상 라지 b랑 같이 움직이지. 자, 스몰 a는 스몰 b랑 같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라지 a하고 스몰 라지 b, 자, 요 두 개의 대립 유전자는 서로 연결되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얘를 연관이라고 그래요. 연관. 자, 연관은 얘는 얘랑 분명히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라지 A의 형질이 나타났을 때 이 라지 A는 항상 라지 B랑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암만 해도 형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돼? 조금 단순해지겠지. 그치? 단순해지겠지. 왜냐면 이렇게 해서 복제됐을 때 여기가 생세포가 되고 얘가 생세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서로 연관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은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 그치? 서로에게 영향 주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연관되어 있으면은 생세포의 유전자는 두 개밖에 없지. 그럼 표현될 수 있는, 자손에 표현될 수 있는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의 경우의 수가 연관됐을 때 더 작단 말이지. 자, 얘는 네 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각각에 대한 표현 유전자 조합이 다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A와 B는, 자, A와 B와 관련된 또는 스몰 a, 스몰 b, 이 대립 유전자,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요? 독립되어 있다. 이게 이제 독립 유전인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그 대립 유전자는 다른 놈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다른 대립 유전자 영향을 받지 않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서로 연결돼 있어. 같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영향을 주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둥글다, 주름지다, 황색과 녹색이 있어. 그러니까 둥글고 황색이 완두콩이 있고요. 둥글고 녹색이 왕두콩이 있을 거고요. 주름지고 자 황색이 왕두콩이 있고요. 주름지고 자 녹색이 완두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둥글다가 라지 A, 주름진 것이 스몰 a라고 할게. 자 그러면 황색을 라지 B, 녹색을 스몰 b라고 할게요. 알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라지 A, 자, 라지 B, 라지 B, 자,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있어. 자, 이게 이제 부모 세대야. 뭐냐? 둥글고 황색인 완두콩 있고요.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생세포는 자 어떻게 되니? 생세포는 라지 A, 라지 B, 그치?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라지 A, 스몰 a, 요렇게 라지 B, 스몰 b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이 자손 1세대입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둥글고 녹색인 완두콩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우성이야? 아, 둥글고 황색, 황색이야. 자, 얘가 우성이 되고요. 얘가 우성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요렇게 되고 자, 이번에는 그래서 똑같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똑같은 둥글고 황색인 얘를 가지고 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알겠지? 자, 그렇다면 요렇게 했을 때 생세포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다 있습니다. 자, 얘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생세포가 다 있어요. 자, 봐봐.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할 때 여기를 우리가 경우의 수로 한번 만들어 보잔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자, 얘가 나올 수 얘하고 자, 얘하고 얘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라지 A, 라지 B가 있고요. 라지 A, 스몰 b가 있고요. 스몰 a, 라지 B가 있고요. 스몰 a, 스몰 b가 있을 거예요. 얘랑 얘랑은 독립이잖아. 독립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쪼개지고 여기서 쪼개지면서 생세포가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갈 거 아니야.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네 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표로 만들어 보자는 거지.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있으면 여기도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A, 라지 B. 자, 스몰 A, 스몰 B. 그치? 그래서 생세포의 유전자형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어차피 반이니까. 체세포의 반이니까. 그럼 요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그치?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치? 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아씨. 오! 근데 어. A를 아까 내가 먼저 쓰고 아니, 그냥, 바꾸니까 A, B 바꿔도 돼. 근데 보기 좋게. 이래야지 좀 안 헷갈리지. 자. 오. 그치? 총 16가지가 나와. 유전자형이. 자손 2세대 유전자형이. 자, 그러면 색깔을 보자. 둥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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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황이야. 맞니? 그럼 얘도 둥황, 둥녹. 그치? 스몰비, 스몰비니까 둥황, 둥녹, 둥황, 둥황, 주름지고 황, 주름지고 황. 그치? 자,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 자, 그러면 둥글고 황색 있고, 둥글고 녹색 있고, 주름지고 황색 있고, 자, 주름지고 녹색 있다. 자, 둥한부터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치? 자, 그 다음에 둥글고 녹색. 하나, 둘, 셋. 그치? 자, 주름지고 황색. 주황, 주황, 주황. 자, 주름지고 녹색. 9대 3대 3대 1.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둥글고 주름지다. 자, 라는 대립형질과 황색과 녹색의 대립형질. 이 두 개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봅시다. 자, 둥글고 주름진 것은 12대 4, 3대 1입니다. 그쵸? 우리 아까 둥글고 주름진 거 3대 1 나왔잖아. 그러니까 자, 황색과 녹색 12대 3이네. 12대 4네. 3대 1이죠. 똑같이 분리가 됐죠. 영향 안 받았죠. 독립의 법칙이에요. 이게 독립의 법칙이야. 아마 교재는 둥글고 주름진 걸 라지 R, 스몰 R, 황색, 녹색을 라지 Y, 스몰 Y 이렇게 표현됐을 거야.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됐을 거야. 자, 여기는
없네. 어쨌든 자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맨델의 유전 법칙을 얘기할 때 혹시 어디 갔어?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야? 야? 자 이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야. 그래서 맨델의 유전은 바로 독립유전입니다. 이걸 독립유전이라고 해요. 독립유전. 자, 요 단원이 사람의 유전이잖아. 그럼 이제 완두콩과 달리 사람의 유전 연구는 되게 힘들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맨델의 완두콩 연구보다 엄청 힘든 것은 자, 첫 번째. 그렇지. 한 세대가 길어. 자, 우리 방금 이제 했잖아. 부모 세대, 자손, 또 잡종 1세대, 잡종 2세대. 최소한의 3세대를 연구를 해야 돼. 그 우리는 거의 다, 그럼 한 5, 60년이야. 그치? 5, 60년이야. 그러니까 한 세대가 너무 길어. 자, 두 번째. 사람의 유전은 독립유전이 아니다. 물론 독립유전도 있지만은 더 복잡해. 연관유전도 되고요. 교차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 또 세 번째.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완두콩은 둥글고 주름지고 대립유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한 종이잖아. 한 쌍의 대립유전자잖아. 그치? 자, 황색, 녹색도 한 쌍이잖아. 근데 사람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많아. 이거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 피부색만 해도 되게 많아. 그 다인자 유전이야. 그러니까는 그 대립 유전자,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또 하나. 완두콩 딱 키우면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했잖아. 옛날에는 나 때만 해도 내 친구 막 7남매, 5남매, 우리 집도 4남매. 예전에 그랬어. 옛날에는 거의 10남매, 11남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많아야 3명이면 박수 받지. 애국자. 보통은 2명. 요 한 명인 집도 외동인 집도 많고,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손수가 적어. 그러니까 다양한 형질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자손의 수가 적고, 그러니까 한 세대 길기도 하지만은 자손의 수도 적고, 개체 수도 적고, 그 다음에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더럽게 많고, 그치? 그 다음에 독립 유전처럼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연관 유전이나 교차 유전처럼 복잡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미 야, 너는 얘랑 결혼해. 결혼해서 애 3명 낳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치? 완두콩이야. 지네들,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수분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수분시켜서 재배해보고, 임의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결국 통계적인 걸 많이 씁니다. 통계적인 걸 많이 쓰고요. 자, 다이렉트로 DNA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가계도 조사. 그 다음에 집단 유전학 연구. 집단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아인은 공통적으로 이제 아시아인 중에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다른 외국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 나잖아. 그치? 뭐 데오그란트인가? 뭐지? 뿌리는 거. 외국인 애들. 그거 있잖아. 외국 애들 암내가 난다고 하잖아. 암내. 겨드랑이나 뭐 머리 정수리에서 암내 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막 이상하게 막 냄새가 막 악취 같은 거 막 나오는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확률이 굉장히 1%도 채 안 된대. 굉장히 적대. 한국 사람은. 우리가 그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각질 같은 거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그 피부에 있는 미생물이 그것을 이제 그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이제 화학물질로 바뀌는데
우리 몸에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은 유전자가 그 악취를 나는 물질로 못 바꾸게 하는 유전자가 우리가 있대. 그래서 땀을 분비할 때 미생물이 그걸 먹고 분해시켜도 악취가 만들어지는 물질이 안 나온대. 안 나온대요. 근데 그러면 분해를 시키는데 여기서 안 하고 그치. 그래서 악취가 안 나는 거야. 악취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그래도 악취가 나오긴 나오지. 왜냐면 이제 이 접히는 곳에 깨끗하게 안 하면은 어쨌든 미생물이 분해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쌓이니까. 자,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왜 한국인은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런 유전자 때문에, 자, 다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냄새가 안 난다. 이런 게 집단 유전학이야. 맞지? 자, 쌍둥이 연구, 쌍생아, 일란성, 유전자 구성이 똑같죠? 태어나면 똑같아요. 못 알아봐요. 아마 쌍둥이도 아기 때 갓 태어나서부터 분명히 서로 막 많이 바뀌었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중간에 이제 구분이 될 때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갔겠지. 분명히 한두 번 바뀌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1분 먼저 태어났다고, 아니 5분 먼저 태어났다고 언니, 형 소리 듣는데 알고 보니 얘가 동생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아기 때 같은데 애를 보다가 서로 바뀔 수 있잖아. 그치? 그렇지. 그러면 이제 똑같거든? 근데 얘네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 생각이 다른. 구분이 되죠. 그건 유전적인 차이가 아니라 환경에 의한 차이란 말이야. 그게 쌍둥이인데 성격이 달라. 그건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적인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의 차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이렉트로 염색체나 유전자를 직접 연구하는 방법. 알지?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연구처럼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 사람의 연구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제 사람의 유전 현상은 지금부터 잘 봐야 된다. 요렇게 나눠진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위치가 상염색체에 놓여져 있냐.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놓여졌냐.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상염색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은 남녀 구분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빈도가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빈도로 나오는 게 상염색체야. 근데 성염색체 유전은 성염색체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여성은 XX고 남자는 XY잖아. 그럼 X에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은 XY는 무조건 그 유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발현이 돼요. XY는. 근데 X에 유전자가 있는데 XX야. 그 둘 다 있으면 발현되겠지만 하나는 발현이 안 돼. X'이라고 할게. 그래서 성염색체 X'이 유전자예요. 그럼 XY는 무조건 이 유전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XX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오면은 얘가 우성이고 얘는 열성인 거지. 자, X'이면 얘가 발현이 되겠지.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정록생매, 혈우병 유전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성염색 유전은 남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단일 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알지?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면 단일 인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건 대립 유전자를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면 단일 인자 유전. 아니야. 이 형질에는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해. 그를 다인자 유전. 알지? 그래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모여서 하나의 형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피부색도 봐봐. 우리나라 사람도 피부색이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흑인마다 또 피부색도 차이가 나요. 백인들도 다르고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피부색은 어느 하나의 대립 형질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것을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수가 여러 개란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피부 색깔이 나올 수 있고, 같은 인종이라 하더라도 피부색이 또 차이가 나고, 그치? 같은 부모라 하더라도 같은 부모에 태어난
그 자식들이라도 피부가 조금씩 색깔이 차이가 나잖아. 누구는 피부가 하얀데 누구는 시커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이제 처음부터 태생이 그래. 그거는 이제 여러 개의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여러 쌍이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유전할 때 단일 인자는 그냥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가면 돼요. 근데 다인자 유전은 연관, 교차 이런 거 특히 연관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계도 가지고서 이제 할 거거든. 가계도.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가계도 유전이잖아. 그치? 그래서 가계도를 표현할 때, 자, 이거야. 별거 없어. 자, 네모는 남자고요. 동글뱅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좀 진하게 색깔이 돼 있으면, 표시가 됐으면은 그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질을 갖는 남성, 형질을 갖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됐어요. 결혼했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났어. 여자아이, 남자아이를 낳았네? 그치? 그리고 네모 이렇게 하면 얘는 일란성, 동글뱅이 일란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나중에 가계도를 갈 건데, 자, 여기가 1세대, 2세대, 3세대야. 그래서 여기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철수야, 철수. 그러면 철수가 3세대지. 그러면 철수 아빠, 철수 엄마, 부모 세대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세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자, 중요한 거는 가계도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 반은 엄마한테. 유전자의 반은 엄마한테. 유전자의 반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러니까 만약 이 얘기야. 철수의 요 혈액형이 AB형이고 O형이야. 그 O형은 유전자가 O거든. 그럼 반은 엄마한테, 반은 아빠한테인데, 자, 아빠 혈액형이 B형입니다. 그 엄마 혈액형은 A형이고요. 자, BO, AO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기준 잡아놓고, 그래서 보통 가계도 문제는 이렇게 가는 거야. 맨 아래 세대부터 역으로. 그래서 반은 아빠, 엄마한테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가계도 문제 풀 때 기본 풀이법이야. 물론 이것이 이제 상염색체냐, 성염색체 유전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뭔가 또 체크해야 될 것도 있고, 알지? 그래서 가계도 같은 경우는 가계도 유전은 보통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리고 단일 인자 유전. 만약 여기서 다인자 유전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좀 복잡해요. 자, 또는 자, 단일 인자 유전이 아니라 형질이 두 개인 거야. AB형인데 혈우병입니다. AB형인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면은 X'Y거든요. 그 엄마한테 X'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정상이에요. 그 엄마는 X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인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빠는 정상이 되지. 아빠한테 X'을 받을 수 없잖아. 그럼 엄마한테 Y를 받은 건데 엄마가 남자야. 이거 말이 아니잖아. 그치? 옛날에 들은 영화 중에서 아놀드 제널, 근데 남자한테 임신하는 거 막 나와. 남자가 임신할 수 있다? 모르지? 그러니까 수정란을 남자 몸에 이식하면은 태반이 만들어지고 그 임신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지. 그거 제왕절개 해야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질이 2개, 3개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좀 복잡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런 혈액형에 대한 걸 따지고, 그 다음에 요 생명에 대한 것도 따지고 2개를 다 따져야 돼.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가계도 문제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계도 문제. 제일 기본은 일단 가계도를 완벽하게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좀 더 복잡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형으로 나타날 때 비율이 몇 대 몇 대면 몇 %다, 그럼 유전자형으로 몇 %다,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먼저 이번 방학 때 확실하게 먼저 잡아놓고 다시 이제 계약하면은 이제 요 파트는 좀 어려운 거 위주로 문제 풀이 위주로 그리고 암기 체크하고 그러니까 유전 자체가 내용은 많지 않아. 근데 그 문제 자체, 그 내용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외울 것도 많고 복잡하고 경우의 수, 사람 유전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자, 특히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자, 이렇게 가야 돼. 자, 알겠니?